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요즘 전주 상산고등학교 문제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이 논란과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자사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자사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토론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라고 볼 수 있는 두 분씩 모두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자사고 문제, 상상고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자사고 이 평가의 상상고 평가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자사고 정책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서로 다른 그런 관점을 들어보는 시간에 주로 좀 이야기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지금 현재는 뭐 서류가 다 교육청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뭐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한마디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쪽에서 한 분씩 정도만 얘기를 듣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중학 교감 선생님께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자사고 평가와 관련된 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정서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번 자사고 평가 계획의 문제점은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법령을 무시한 문제 이렇게 크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이 자사고 탈락 기준을 80점으로 전라북도만 정하고 있는데 이전에 2015년 평가에서도 60점이었고 타시도가 모두 70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만 그렇다는 거죠. 이건 뭐 형평성 논란을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니까 법령에 근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법령에 예외가 인정돼 있는 사항까지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동일한 평가들을 2014년에는 모두 제외했었는데 평가를 2개월 남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죽으란 말 아니냐 이런 게 정서고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자사고의 운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지표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번 평가 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시정 노력을 요구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평가의 과정도 그런 입장이 견지될 겁니다. 평가가 그대로 강행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인 판단에 현재의 문제점들을 시정을 법적 판단으로 바꾸자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상산고등학교에서는 서류를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교육청에. 예. 시험으로 치자면 학생이 이미 답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문제지를 또 바꾸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평가 성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교육기관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답안을 제출했다 해서 그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수정되거나 아니면 재논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라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좀 다른 반론이 있으시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약간 그 타시도와 점수의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상상고 측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2014년도에도 타시도는 60점인데 반해서 전라북도와 서울은 70점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재량권이라는 거죠. 거의 재량권이라는 것들이고 또 아까 사회통합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사회통합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들은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14점 중에서 10점은 그 현재 뽑혀져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시위를 기울이냐는 문제이고 예, 예. 몇 퍼센트를 뽑느냐. 현재 상산고등학교가 3%를 뽑고 있는데 새로운 자사고들은 10%, 뭐 2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몇 퍼센트를 뽑느냐 하는 문제는 2점에서 4점으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게 큰 비중은 아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예.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 교육감이 지역적인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했으면 존중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좀 짧게 좀 하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저도. 저는 의료인입니다. 근데 의사 국가고시 시험이 커트라인 60점이에요. 과목별 40점이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60점이 2종이고요. 1종 대형이 70점인데 저는 자격시험인데 자격시험 기준이 80점이 커트라인인 시험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회통합 배려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남성 건강검진을 하면서 여성에 해당되는 생리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평가하는 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한 거고 지금 답안지가 제출됐지만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보면 그 문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재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라는 것이 도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상산고 측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는데 이것 역시 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에 관한 문제 얘기 나오면 한 가지 얘기 나오면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줄줄 따라 나와서 듣는 분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다, 헷갈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좀 범주를 지어서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하고요. 또 늘 교육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또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자, 자사고 문제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이유가 고교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등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자사고 때문에 고교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먼저 예, 예,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이 자사고 재지정하고 관련해서 저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학교 서열화라고 하는 점입니다. 학교가 서열돼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서열의 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 이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그 과도한 경쟁이 학교 다른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자사고 존속 폐지 이런 논의를 할 때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의 관계를 꼭 보는 것 같아요. 예. 국가의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가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면적 관점에서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이 안에는 지금 수월성 교육이랄지 형평성 교육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가치가 굉장히 이 자사고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교육학계에서는 이 일종의 우열반 같은 것이죠.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이미 교육학계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예.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했던 교육에 어떤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보니까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나오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런 어떤 수월성이라는 이름 하에 분리하는 교육, 마치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우리가 지금 분리해서 교육하지 않고 통합해서 교육하는 이런 것처럼 앞으로 교육 방향은 지금 통합해가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자사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 그쪽에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 아닐까 봅니다. 예, 학교 서열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화시켰다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그렇죠. 바로 반론 듣겠습니다. 예. 네. 과연 자사고가 숫자로 보면은 한 2% 되는 자사고가 과연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화시켰느냐, 학교를 서열화했느냐의 문제의 주범처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구자립형 사립고 상산고를 제외하고 학생 지원율이 높지 않아 자율형 사립고가 전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율형 사립고가 전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교육청의 공식적인 자사고의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도입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모든 일반고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를 자사고로 인한 걸로 과대 포장하거나 심지어는 여론을 부정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으로서는 또는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로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오고 있다 라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내의 자사고, 지금 논의하는 건 전라북도 내의 자사고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대단위 이 대도시에 있는 또는 수도권에 있는 자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작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여론을 일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 다시 듣겠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서울하고 지방의 사정은 좀 다르다 이렇게 여겨지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회나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예. 지역은 계속 수도권에 의해서 흡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사고와 교육 부문에서 지역의 거점으로서 지역 교육의 붕괴를 막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론 듣지요?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일관되게 2001년도에 자사고가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사고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천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특히 보통 교육에 대한 권리는 말하면 부모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또는 아이들의 성적이 좀 우수하거나 좀 주지다고 해서 그것들이 차별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자사고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우리 수업료를 3배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현실이고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당히 잘 사는 부유층만 다닐 수 있는 학교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불평등 교육은 우리 보통 교육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한국 교육의 최대 병폐가 뭡니까? 지금 누구나 다 입시 경쟁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떻게 자사고가 현실화되면서 소위 고등학교에 우리가 시험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부터 자사고를 준비한 이런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 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런 문제가 결국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 학부모님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증가시켜서 우리 지금 오히려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아까 상산고등학교나 이런 뭐 남성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있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소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전부 다 싹쓸이하는 현상이 분명합니다. 제가 중학교 있어봐서 압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고등학교가 갖는 예. 상대적인 박탈감,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아까 우리 천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좀 잘 사는 학생이나 못 사는 학생이나 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좀 부족한 학생이나 또 성적이 약간 부족하지만 다른 방면에 다양한 취미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고 이러한 인재를 육성해야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사고 정책은 특별한 학생들만 함께 모아버리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정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예. 이런 측면 속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출발하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예. 지금 추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제가 슬슬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범주의 얘기가 막 섞여서 나오고 있고 또 시간이 좀 굉장히 길게 또 이야기가 돼서 시간 부족을 또 나중에 당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임태영 위원장님께 좀 기회를 드리죠. 제가 이제 일반인이자 학부형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관심을 가지고 좀 수차례 보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반고를 진짜 황폐화시키는가? 우리가 일반고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일반고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때 경제적인 요인과 인프라적인 측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국가의 재정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고로 전용되면서 사실 일반고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를 과연 자사고 특목고가 먼저 점유함으로 인해서 일반고 교육이 황폐되고 있다는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 특목고가 지금 현재 대학 입시 시스템에서 전혀 유리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일반고를 선택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사실은 제가 최근에도 일반고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계신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하나 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예. 교육부에서 너무 많은 것을 못하게 하니까 요즘 학교 전주에 관리형 학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답니다. 학교에서 뭘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알아서 관리형 학원에 보내고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면 과연 사교육이 없어지느냐. 일반고는 내신 과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과외를 또 따로 받아야 되고 또 수능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비용 구조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태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현존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일정 정도의 폐단이 있고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는데 약간의 폐단을 가지고 전혀 필요 없는 것을 매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성급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교육의 황폐화 또 그리고 서열화 또 입시교육의 몰두 뭐 이런 것들이 자사고로부터 촉발이 됐다는 생각이 우리 두 분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 학교에 서열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공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예. 또는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까? 사교육비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이 서열화의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서열화의 가장 정점은 대학 서열화입니다. 예. 대학 서열화가 돼 있고 그 대학을 위해서 초, 중고등학교 교육이 마치 그곳을 향하고 있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그 중간 지점에 자사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은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해체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체는 당연히 대학의 해체가 필요하겠죠. 예. 저희들은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자사고의 문제는 사실은 적은 문제이고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서열화다. 이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 체제 개편이랄지 예. 이런 걸 통해서 대학 서열화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점인데 우리 상산고는 자사고 이 전라북도의 문제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상산고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서 80%가 밖에서 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또 수도권과 우리
지방의 교육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만이 되지. 저희들도 상상고랄지 어떤 특정한 학교의 교육 과정이랄지 문제점만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서열화를 깨고 학교의 본래적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을 성장시키는 곳이고 예.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떤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예. 내가 무엇을 잘하는 거지 예. 나의 소질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쪽에 교육이 잘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 서열화의 정점을 향해서 다른 학교들이 기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확대되고 예. 대한민국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낳지 않는 예.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것이죠. 예,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가 드린 말씀에 일부 국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상상고는 전라북도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각 자사고들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기여도나 영향이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기왕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사고에 대해서 비판되어진 내용들을 한꺼번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들 하신 것 중에 이제 한꺼번에 하시려면 좀 축약해서 해주십시오. 예. 그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학생 선발권의 문제입니다. 과연 자사고에 주어진 학생 선발권이 특권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지금 전기 후기로 나눠져 있고 전기에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뭐 이런 학교들이 전부 우선 선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선발을 하는 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포함해서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고 일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우선 선발을 행사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자사고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비난과 비판,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교육을 논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학교 서열화나 일반고 황폐화의 문제도 진단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자사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몇 개 되지도 않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들을 천 교수님 말씀처럼 자사고로 없앤다고 해서 학교가 정상화되고 서열화가 완전히 해소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타켓은 자사고만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학교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비 문제 3배 이상 학비 받습니다. 왜 3배 이상이 됐느냐? 정부 지원을 전혀 안 씁니다. 국민 세금 안 쓰고 학부모하고 재단이 마련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 학비 수준 때문에 그런 학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건 지금 지원하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사고의 일정 비율이라도 그 학생들만을 위한 어떤 비율만이라도 지원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해소가 됩니다. 불평등 교육 얘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 문제 며칠 전에도 그 사법세에서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와서 매우 정부의 비판적인 이런 그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 전부 기숙사 생활이 거의 전원입니다. 학원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 요인이 오히려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오히려 유력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증가 이런 문제 그렇고요. 학생 싹쓸이 아까 선발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중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전라북도 학생을 65명 선발을 했습니다. 65명을 보면 전라북도의 고등학교가 일반계 그 학교가 90여 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3개 학교에서 2명씩 뽑아온 격입니다. 그걸 싹쓸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건 좀 달리 보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황폐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데도 천호성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렇다면 왜 자사고를 없애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 학교 체제를 학교 서열화 체제로 가져가는 것은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기에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부작용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학교의 서열화가 아닌 예. 교육 과정을 다양화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다양성이 키우려면. 예.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것은요. 네. 자사고등학교가 없어지면 네. 학교의 서열화가 전혀 없어집니까? 학교 물론 간에도 그래서 보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에 뽑는 과학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는 어떤 그 말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문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의 영재를 위해서 설립했다고 하지만 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의대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예. 그 문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이한 그런 예술성을 인정해주는 학교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바로 잡아야지만 특히 자사고나 예고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수업료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또 학교의 서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사고나 예고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부분들이고 예. 그것들은 그러면 학교의 아이들 교육의 다양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이 문제는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럼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서 예. 아이들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 예. 또 하나는 이제 대학 제도를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학력 중심의 사회 체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정부도 이걸 인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거의 국가교육인을 만들어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국가적인 장기적인 전망을 만들어가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면서 이 문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서열화 문제가 다 없어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왜 자사고가 필요한 이유가 예. 수월성 교육이랄지 교육 과정의 다양화랄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하면서 자사고가 필요합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도 그렇다. 또 특별한 특권이 주어져도 그 논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다양성 교육을 자사고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학교가 예. 자율과 자치로 갑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교육의 평등을 저희들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 얘기의 그 내면에는요, 선발권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학교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을 가져다가 그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경쟁을 하는 게 훨씬 공정하고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구별 지어 놓고 아예 처음부터 다른 아이들을 들어가게 만드니까 이게 서열화가 고착되고 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발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평준화를 하되 예. 그 다양성 교육은 각 학교에다가 주어지고요.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왜 우리 자사고만 문제 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그 특화가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악이랄지 미술이랄지 이렇지만 자사고는 일반고와 거의 교육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가 거의 공통적인 교육 과정이에요. 예.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제가 자사고를 옹호하는 패널은 아닙니다. 물론 예. 그렇습니다. 네. 자사고 측에서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좀 얘기할까요? 예, 그러시죠. 미안합니다. 예, 제가 그럼 하시죠. 현장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책은 몇 년 안 가서 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이루어 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아이부터 못하는 아이들까지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전제 이상적입니다만은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급 내의 학력의 격차, 준비도의 격차 때문에 사실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보다 더 확대해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건 현실을 완전 도외시한 거고요. 아까 연구 결과 그렇다. 그 네. 우열반을 따로 편성하자라는 개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학급 내에서 다 수용할 수 없다면 그걸 인정하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서열화로 볼 것이냐 선호도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선택권은 날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선택권을 확장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학교 선택권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선택권은 그리고 학교가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사고는 아까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학생 10명이 만약에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은 선생님 1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켜 갈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육 과정도 개발해서 지원자들이 선호해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는 이 정치권에서 폐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놔두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자사고가 42개 중에서 10개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그거를 어떤 틀을 엮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에 잘 적응을 해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고 하는 학교들이 모델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런 학교가 인근의 학교의 어떤 긍정적인 경쟁을 자극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극으로 지역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말씀 듣기 전에 임태윤 위원장님 말씀까지 듣고 좀 하시죠. 예. 사실은 이제 일반고에서 그런 보편성 교육 문제, 수월성 교육의 문제가 현실에 이제 전혀 동떨어진 말씀들을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원장님께서 하셔요. 사실 전주에서도 조금 입시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들은 다 특수반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육지표 이번 항목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평가 항목에는 수준별 수업을 했느냐를 평가를 해요. 예. 그거 하란 얘기잖아요. 예. 자기들은 하지 말라고 강제하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수준에 따라서 나눠서 애들을 가르쳤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교육의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자사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반고에서도 이미 그 분반을 해서 이렇게 학력 격차에 따라서 나눠서 수업하는 학교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국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가치를 높게 보느냐에 따라 선택의 문제인데 개인적인 교육의 선택권, 미래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우리 김수환 교육감께서는 평등이라는 게 결과적인 평등도 말한다라고 어디 그 직원 조회에서 말씀하신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서 확인을 받고 싶은데 예. 저희 자식들의 미래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보증할 수 있으면 저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감에서 대통령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예. 과연 그게 누가 말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내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보장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학생의 선택권 강조해서 말씀해 제가 주셨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아까 지금 학생들을 분리교육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 일반교 고등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OECD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상당히 거의 20년에 걸쳐 가지고 소위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의 학업 성취도 결과를 분석을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예. 근데 분석할 때마다 나타난 결과는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에서 공부하는 것과 비평준화 지역, 애들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평준화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애들이 함께 섞어져서 어우러져 갈 때 학교에서 협력 수업도 이루어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아이들의 좋은 인재도 발굴할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고요. OECD에서도 미래의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협업하는 능력을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유배한 편성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반적인 국제사회에서도 앞으로 우리 미래 삶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서열화된 교육은 안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네. 그렇게 교육을 하되 네. 일부는 그 수월성 교육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소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특화된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가 예. 또는 아까 예술이라든가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 분야로 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는 보통 교육은 그런 차별 없이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국영수를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 네. 그런 학생들을 따로 별도로 모아서 교육하는 곳이 한두 곳 정도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 제가 이제 교육 생태계라는 용어를 썼지만 자사고가 뭐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 예를 들어서 있어서 초창기처럼 그 본래의 목적도 잘 달성하면서 교육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한 50개 이상 만들어지면서 예. 엄청나게 우리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 3 내지 5%의 학생과 학교가 95%의 일반계 학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선택권 이런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면 영재교육, 특별한 영재가 있고 특화된 곳은 그런 것들에 특화된 특성화고 이런 걸로 해서 수요를 해야죠.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사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그 교육 과정이나 또 어떤 지향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별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헤게모니를 점령하면서 예. 그게 패권 형태로 가기 때문에 모두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작은 학교로 고등학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좀 경쟁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회라면 더 넓은 경쟁으로 해서 좀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데 예. 이 교육을 바라보는 예, 시선이 있다고 제가 보여질 의도치 수 않게 있습니다. 조금 많이 끼어들게 되는데요. 제가 자사고 측에도 좀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문제점, 그 정점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이른바 스카이에 들어가면 그것이 평생 뭐 권력을 패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는 것. 이런 사회의 그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없다 어느 쪽에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그 상층 사회문화 환경이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여건이 다시 그 부정적인 그 뭡니까 그 교육 예. 현상을 예. 초래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특정 학교에 대한 뭘로 이렇게 예. 그 그 대체가 자체는 될수 바람직하지 없다 않는다는 하는 것이고요. 동의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학벌 그렇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고등학교 단위에 있는 학교가 책임져야 하느냐, 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 답변이 됐으면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자사고와 우수 학생들만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겠다 그렇게 보신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사고의 반절을 차지하는 서울 지역의 자사고들은 지원할 때 중학교 성적의 커트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1.5를 넘지 않고 미달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수 학생들만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빼내서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협업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고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상호작용이 없고 자기들이 잘난 맛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내부에서의 협업 능력은 어디서든 배우는 것이고 잘하는 성장기에는 학습 경험을 비롯한 모든 경험이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인적 발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학교에 갔기 때문에 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뭐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는 다양하고 심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우수 학생들만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학생 선발권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우선 선발권이 지금 폐지가 된 상태인데
자사고의 경우 지금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지금 위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고는 우리에게도 우선 선발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런 주장을 꺾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우선 선발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아까 뭐 특목고 그런데도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일반고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적이 좋은 우선 학생을 먼저 가져가는 것은 이게 교육의 서열화든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학생 선발권의 우선이라는 말이 붙은 것도 상당히 예. 그 시기적으로 먼저 뽑는다라는 개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예. 우수 학생만을 뽑는다라는 건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계속해서 자사고의 전형 방식을 그러지 못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이끌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국영수 특기자를 뽑는 전형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내신 성적을 그 석차가 나오는 그런 생활기록부를 제공을 하다가 2010년부터인가요? 아예 그것도 싹 없앴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우수 학생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도 교과 면접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예. 없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뽑아야 할 리도는 없는 거네요. 다만 자사고가 설립에 그 도입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학부모와 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출연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연할 사람은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렇게 운영되면은 그만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한 부담을 할 사람을 교육청이 배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할 건데 부담이 예. 3배 이상 된다.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발권이 아닙니까? 예. 아까 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선 선발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자사고를 지원할 지금같이 존속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아까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잘 사는 학생들만 뽑을 수 있느냐? 그것도 예. 아니죠. 그것도 정말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잘못된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까 같이 교육의 불평등 문제와 입시 경쟁 교육을 더 강화시킨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모 방송에서 방영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도 교사들도 다 괴물이 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 한국 교육의 실상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이런 교육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우리 한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학생도 불행하고 학부모도 불행하고 교사도 불행하고, 이제 학생도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우리 모색이 필요하다. 아까 예. 이야기한 대로 일반고 전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다양하게 교육 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 대학 20세대 개혁,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을 함께 가야 되지만 예. 결국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는데 가장 충분 조건입니다. 그걸 출발하는 지점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필요 충분한 건 조건 아니고.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제가 학부형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을 듣고 있으면 사실 가슴 한편이 굉장히 먹먹해지는 게요. 아, 국가가 이렇게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공급자들이신데 마치 수요자들의 욕구를 다 헤아리시고 그 사람들의 앞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시의 서열화, 뭐 대학의 서열화 이런 것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학의 서열화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입시에 어떤 시스템이 변화가 올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노력들을 선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수요자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하지 못하는 부분을 결과로 일정 정도 보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편법들을 가지고 마치 거대한 태제에서 어떤 보편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이게 선무담 형식의 언론 그 대화가 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다른 영역하고 달리 교육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예. 사실은 자사고 아이들, 특목고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일반고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자니까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많은 아이들이 모두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질 이런 걸 극대화시키면서 정말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당연히 서열화가 되고 지금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같은 게 심해지니까 그 부분이 이거 저는 이제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게요. 네. 사실 모든 시스템에는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자가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면은 네. 더 비싼 돈을 주고 비싼 걸 살 수요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공적인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교원의 질을 강화시킨다거나 학교 프로그램을 공교육에서 다양화를 시킨다거나 해서 어떤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만들면 아마 자연스럽게 자사고에 대한 지원율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게 선발권을 뺏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상상고를 쓰고 싶어하는 애들이 떨어졌을 때 타 시도로 전출을 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겁박의 형식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게 예. 가장 비교육적인 방법을 쓴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상고를 지원하거나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전라북도의 그 학생이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큰 태제가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그럼 내가 주머니에 한 20억이나 30억이라도 있어야 뭐 도전을 해보는데 내 주머니에 1억밖에 없어요. 예. 근데 사고 싶은 건 100억짜리예요. 예. 지금 저는 전라북도 교육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은 1억밖에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100억짜리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잘 모른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아까 말씀할 때 이제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시간이 촉박해서요. 그래서, 예. 네, 여기 우리가 지금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사실 어떤 특정한 아이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100% 아이들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가슴 따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게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이고요. 그런 사회적 양극화 같은 게 심해지거나 똑같은 조건에서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서열화된 상황에서 선택권을 주면 당연히 서열의 높은 곳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학생들의 배정 방식은 공정하게 어떤 아이들도 공정하게 배정이 되고 그 안에서 학교 간 경쟁이 다른 어떤 그 뭡니까 다양화된 시스템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뭔가 공정한 경쟁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현실에서 오는 자사고의 어떤 그런 인성적인 면에서 장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후배들도 많이 보고 뭐 애기들도 보는데 예. 사실은 자사고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뛰어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 자기를 한번 극복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엘리트, 기존의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으신 건데 예. 엘리트는 현존하는 것이고 그 엘리트들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엘리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패당이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시간 좀 관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앞서 토론 초반부에 비슷한 아이들끼리 서로 협동하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교육이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을 일반고에서 실시해서, 좀 더 그 학생들이 그런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일반고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자사고가 존재한 상태에서? 아니, 예, 사고가 존재한 상태에서 예. 어떻게 아이들이 예, 일반고를 가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미 선발 우선권이나 예. 교육비의 차등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건 레벨에서 밑에 있는데 여기를 가게 해라. 예. 이게 존재하는데 아이들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거를 균등하게 조건을 맞춰주자는 거예요. 균등하게 조건을 맞춰주고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건 그겁니다. 선발권만 균등하게 주면 된다는 그렇죠. 뜻입니까? 선발권만 균등하게 주어도 예. 학교가 충분히 그 안에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 핵심은 그러면 선발권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발권과 그 돈도 마찬가지죠. 교육비도 저기, 예, 세 배를 알겠습니다. 상상고등학교가 옛날에 짧게 일반 고등학교 해주시겠습니다. 있을 때도 굉장히 저 능력 있게 잘했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생들한테 투자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 인정하거든요. 그거 참 상상고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근데 아까 같이 공정한 선발권을 가지고 그 일반고로서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면 예. 상상고에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는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좀 상산고등학교가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같은 가지고 내용의 있습니다. 그 질문인데 그렇게 우선 선발권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학력을 신정시키고 이런 교육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까? 학교가 들어오는 학생들을 가려서 교육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학교임을 포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등한 교육의 주체로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자사고가 아까 입시 문제에 있어서 그런 모순이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자사고와 외고를 억누르는 예. 이런 체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이 가장 큰 문제가 일반고나 저희나 대학 입시 때 어떠한가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보면은 일반고 출신이 90명이 늘은 반면에 자사고가 58명이 줄었습니다. 자사고의 전체 학력인 학생 수를 감안을 하면 58명은 대단히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어떤 악순환의 고려를 자사고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줘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로 가서 일반 학교로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인 판단까지를 구해서 일반 학교로 간다면 저희는 일반 학교로서 또 저희가 만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예. 다만 자사고가 도입되어서 저희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때도 그렇게 높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졌을까를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서열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단계에 어떻게 왔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그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공교육에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해서 그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지 잘해서 지금 이만큼 왔는데 지금 와 있는 것이 너네가 좀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끌어내려야겠어. 라는 형태의 그런 논리로는 일반고가 나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논리였다면 지금 이제 국정 과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기 때문에 자사고가 모두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대통령령을 바꿔서라도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일거에 정리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그래도 인정하고 생태계를 인정하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엄격하게 평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평가해서 재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마 자사고등학교인 상산고등학교가 그동안 해왔던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선반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건 일종의 특권이고 특혜가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결과도 결국은 그렇게 선발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다시 한번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자사고의 운영 체계가 학부모가 3배 이상의 부담을 하고 재단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돈이 없으면 학교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하면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올 학부모들을 지원하도록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 학생들을. 그것이 선발 과정인 거고요. 예. 그거를 우선 선발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 얘기가 없으면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사고가 예.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사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토론 시작 전에 마무리 말씀하실 시간을 좀 달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토론이 뜨거워서요. 보시면서 결론을 맺을 수는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만들려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고민하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성찰해보고,
한다면 조금 이 문제를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분 네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